잠깐만요. 토끼가 안 나와. 너무 좋은 노트북이 오면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시장님 나오기 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충만히 행복한 여러분 환영드리고요. 가족도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광민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평화통일 8천만 소녀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통일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일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 절박하게 희망, 소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함께 꿈꾸면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도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또 영상이지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김남선 사무총장님께서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멀리 저 지방에서 우리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KTX를 타고 달려오신 우리 강광민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8년 만에 행복한 통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광민 박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바른 통일 포럼 27차 27차 정기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KTX로 급하게 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 늦둥이 딸이 오늘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근데 전교회장입니다. 졸업식장에 들려다 오느라고 바쁘게 서두르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그 통일 이야기하면은 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이런 통일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바른 통일 포럼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 청년들 또 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강의는 원래 여기 제가 분야가 다양합니다. 통일뿐만 아니라 저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 분야로 전국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방송 출연을 많이 했고요. 통일은 제가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그 정부의 야당 성향이 강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부분을 지적하면서 만들어진 통일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통일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연 자체 내용이 좀 재미있게 가기 위해서 뮤지컬 배우처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마시고 야 젊은 놈이 그냥 앞에서 너무 까부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서로 가슴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까요? 네. 강의 앞서 먼저 저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아니라 남의 배를 타주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너무 힘들게 보냈습니다. 결석 일수가 78일이었습니다. 80일이면 퇴학인데 이틀을 남겨두고 기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저에게 사촌 형님들께서 뱃사람이 없다고 배를 타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의 삶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회사에 세탁소 말단 배달사원으로 시작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뒤늦게 29이 돼서 야간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 지자체, 각종 기업, 기관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김남선 사무총장님께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저번에 한번 저 강의를 잠깐 들으시고 우리 바른 통일 포럼에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비행기라는 책입니다. 혹시 그 넌센스 퀴즈인데요, 비행기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선물 나갑니다.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정답 말고요. 넌센스. 화면에 있다고요. 화면에. 강강민.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여기가 다행히 여성이 몇 분 안 계셔서 그러는데 성희롱까지 하셔버렸는데요. 자, 성이 김씨가 아니고 강씨가 축하드립니다. 네. 강광민이가 만들었던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진짜 비행기를 만들었던 친구는 라이트 형제라고 합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늘을 알고 싶은 꿈이었죠. 하늘을 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 끝에 기적적으로 하늘을 알 수 있는 동체를 만들었죠. 그 동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행기였다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그 꿈은 비전이고 그 비전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기회도 잡을 수 있고 기적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삼행시로 엮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와 저의 삶, 가난한 어부에서 성공하는 스토리, 말단 배달 사원에서 사장이 되는 스토리, 야간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스토리를 이 책 한 권에다 남겼더니 이 책이 우리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 비전,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서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책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 몇 권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드리는 방법은 제가 질문을 해서 질문을 맞추신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정답과 관계없이 제일 먼저 손드신 분에게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 먼것으로부터 나 먼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답.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미리 드러나야지. 정답이 뭘까요? 자신. 네? 정답. 네, 우리 선생님이 자신이라고 했는데, 네, 자신은 제가 원하는 정답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답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생각으로부터 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답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실천, 행동, 모든 게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정답이 틀려도 제일 먼저 손든 사람에게 드렸느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질문이 나와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서 제가 손을 들고 정답을 말했더니 땡! 아니야! 틀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100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봤더니
네가 생각한 게 말했던 게 정답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교육의 방식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질문자에 의한 정답에 의해서 정해놓고 질문을 해서 틀리면 아니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창의성이라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갔어요. 중학교 갔는데 선생님들께서 저 수업을 들어왔어요. 학생들에게 했던 게 아니라 중학교 교사들을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학생들에게 갔는데 중2 학생들이 가장 그 수업에 참여율이 여기가 좀 불량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불량한 학생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른. 바로 꼰대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구태의연하고 허접한 지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 선생님들께서 눈에서 광채가 나오더라고요. 곧 죽일 것 같은. 근데요, 그 구태의연한 지식, 허접한 지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지식은 네이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네. 그게가 틀린 게 아니라 네. 다릅니다. 다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교육의 혁신을 저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창의적인 교육 방식,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자가 한 명 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포기하고 강사가 되겠다라고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강사가 되면서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잠깐 한번 나와볼래요? 우리 신민영 강사 한번 응원 한번 많이 해주세요. 짧게 자기 이야기 해보세요. 충성.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강사 신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 부유한 과정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부자가 된다는 꿈을 갖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양한 상도 많이 받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축구부 학교에서 축구부 팀이 해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다른 팀에서도 물론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저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그 책은 무엇이냐? 비행기는 책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 읽어본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저자가 나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게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어머니께서는 강강민 교수님 강연장에 내려왔어요. 그 강연장에 들어가서 저는 강연을 듣고 나도 강연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강민 박사님 강연이 끝난 후에 저는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께서 왜 축구를 그만두려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박지성이만큼 축구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그럼 강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아직 자신은 없지만 박사님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일단 청중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또 약속 한 가지를 했어요. 그 약속은 책 읽는 건데요. 그 책 읽기 방식은 큰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책을 읽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수업도 많이 잘 듣고 해봤더니 3개월 만에 학교 성적이 9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강연의 재능도 아직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박수 한 번이라도 쳐주시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공부를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만나고 훌륭한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력만 있으면은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 교과 책만 가지고도 9등급이 2등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를 좀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이 좌우명을 저는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제가 세탁소 말단 배달 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저의 직장 상사는 대리였습니다. 이 대리가 하기 싫은 일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대리께서 저를 너무 이뻐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장님께서는 그 대리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리를 자르고 저를 대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대리가 되고 나서는 제 직장 상사는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이 하기 싫은 일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나를 너무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장님께서는 그 과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장을 자르고 저를 과장 자리에 앉혔어요. 그 과장이 잘리던 날 사장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저를 밖에 불러서 너는 좋은 놈이었다고 저에게 술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실은 사장이 자른 게 아니라 제가 잡았거든요.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는 제 직장 상사는 공장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하기 싫은 일 제가 다 해드렸더니 공장장이 저를 너무 이뻐합니다. 그래서 공장장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공장장은 사장님 친동생이에요. 잘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큰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전화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버려요. 제가 그 기계를 밤을 꼬박 새서 기계를 고쳤더니 아침이 되니까 그 기계가 다 고쳐진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프리카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범벅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신 사장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더니 감동을 한 나머지 출근하는 자기의 친동생인 공장장을 그날 그 입구에서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날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회사를 팔게 됩니다. 그 팔 때 제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단 배달 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이 되는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되돌아봤습니다. 나를 사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회사의 대리였을까? 과장이었을까? 공장장이었을까? 사장이었을까? 아무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그 자리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성취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갔을 때 성취감과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현실에서 성공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곳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져가십시오. 좌우명으로 활용하시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위한 고고고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저 한 명하고 한 100여 명 되는데요. 비슷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강사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이곳에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충 시간 때우고 가는 강사가 될 겁니다. 공감해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 맞아. 고개만 좀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좌우로 말고 앞뒤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열정적인 강의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한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곳 하나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급변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각종 신조어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인구가 감소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나 고령화 사회나 청년들 실업 문제나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봅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TV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다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 구조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의 아버지 세대는 일자리가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6명, 8명, 12명씩 쑥쑥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낳았을까요? 지금보다 일자리는 없고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왜 6명, 8명, 12명씩 낳습니까? 그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저희들 세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무자식이 삭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어려서부터 늘 잘하던 소리가 얘는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된다, 낳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만들자고 하는 게 뭐냐? 아이를 많이 낳자라는 사회 인식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셔야 됩니다. 아직도 가능하신 분들은 나세요. 불가능하신 분들은 자제분들 오면은 아이 많이 낳아가세요. 입양해. 우리 손자 손녀들 오면은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 많이 낳아가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내 태가 끊겨버리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요.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 큰형이 초등학교 졸업이고 작은형이 중학교 졸업입니다. 제가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버리셔서 고등학교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못 가르쳤죠. 배를 탔죠. 근데 거기에서 회사의 말단 배달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고 야간 대학을 나와서 대학 교수가 돼버렸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우리 큰형이 우리 회사의 전무,
내 동생이 공장장, 내 매제가 우리 과장이에요. 형제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립니다. 많이 나누면은 그게 다 다복하게 다 만들어집니다. 자기 밥그릇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회 인식 변화에 가장 앞장서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내일 모레 또 설이지 않습니까? 설에 자제분들 만나면은 아이 무조건 많이 낳아 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뀌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늘 경제적인 부분, 일자리 부분에 초점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화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얼마나 걸리죠? 1년. 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과거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린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다면 그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텐데라고 우리는 노래를 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입니다. 새만큼이죠. 바다를 막아서 육지로 바꿔버리는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버려야 할 감이 뭘까요?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버려야 할 감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여성단체 회장님들 한 200여 분 모시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버려야 할 감이 뭘까요? 했더니 60대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영감을 버려버려요. 영감님이 그동안 돈 벌어왔잖아요. 에? 같이 손잡고 오손도손하게 살아야지. 영감을 버리면 되겠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영감을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책받을 기회 두 번째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질까? 네. 모방. 네, 나오십시오. 네,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을 안 해서 사실입니다. 아이디어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경험은 두 가지 경험이 있죠. 하나는 직접 경험, 또 하나는 간접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경험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이 직접 경험인데요. 직접 경험은 뭐냐? 사물을 보고 만지고 느꼈을 때 갖는 것을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선택하죠. 간접 경험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책, 강연, 드라마, 영화, 미디어, 인터넷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경험 중에 가장 좋은 게 책이라고 하죠. 책. 근데 책 읽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대단하신데요?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대부분 책을 읽긴 읽었는데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아들이 그 BTS 멤버지 않습니까? BTS 혹시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방탄소년단 모르세요? TV에 나오잖아요. 방탄소년단 멤버예요. 우리 아들이 광주 얘기 하나 했잖아요. 저 보면 모르겠어요. 잘생겼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나왔고 집에서 방탄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 아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서울대를 꿈꾸며라는 책을. 그 책을 왜 선물해 줬느냐? 서울대를 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사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갔을까요? 서울 상대를 가버렸어요. 괜찮아요? 네.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교 광주에서 조선대학교를 갔는데 우리 아들에게 이 책을 사줬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야, 책 다 봤니? 그랬더니 네, 다 봤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야, 어떻게 좋든? 아주 좋습니다. 야, 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좋긴 좋은데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책 속의 주인공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은 어려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매번 꼴찌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사고 뭉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마을 뒷산에 가서 소나무에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본인의 목을 매걸고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누굴까요?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 할머니께서 대단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이게 다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죽으려는 그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에게 공부하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고 죽어야 되겠다. 스스로 밧줄을 풀고 내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6개월 만에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3년을 다녀서 서울대를 입학하고 썼던 책이 서울대를 꿈꾸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 아들은 맞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읽었던 책과 내가 읽었던 책은 서로 다른 책이었을까요?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에서 그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봤던 책은 300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글자 한자 한자를 읽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봤던 책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봤던 겁니다. 자, 어떤 어르신께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들을 그 책 한 권에다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그 책 한 권 읽을 때 며칠이면 읽죠? 하루면 읽어요. 내일 다 나가면서도 일주일이면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300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읽었던 게 아니라 이분의 70년의 경험을 단 하루 만에 내 머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다 나가면서 단 일주일 만에 내 머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 서적은요 10년 동안 경험하고 실험했던 내용을 책 한 권에다 남겨놨습니다. 그 10년의 경험을 나는 단 하루 만에 단 일주일 만에 내 머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300년의 경험들을 내 머리에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디어맨이다. 그래서 제가 통일도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통일을 아이디어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멋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쥐가 낭떠러지에 툭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쟁 났을 때 다리가 딱딱 잘라지는 거. 저는 이 그림을 우리네 삶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네 삶. 시장님이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SS,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SS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네 삶. 바른 통일포럼 우리 추창혁 대표님께서, 수석 대표님께서 간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네 삶들 아니겠습니까? 조직은 그러면 100%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노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잠깐 계십시오. 자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되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이곳은 낭떠러지였어요. 여러분,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밀어줬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통일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 하나 읽겠습니다. 담쟁이라는 시죠.
도종환 선생님이 한 시입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그 벽을 오른다.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